三弟说的痛切，当服一大白。管他们叫腐儒呢，腐儒是什么呀？我们三兄弟进山访贤，有如登高拜天。刘备斗胆请你出山相助，先生不出，苍生无救。主公，诸葛亮愿效犬马之劳。 근데 정말로 이 제갈량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충신이었을까요? 충신. 그 출사표나 이런 것도 보면은 충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약간 교수님 미소가 약간 번지시는 우리 대갈량. 오늘 뭐 사담회가 다 끝난 다음에도 제갈량을 완벽한 충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들까지 대를 이어 충신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 출사표 이런 거 뭐 망고의 명분이다. 충신이라면 출사표를 읽고 눈물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 뭐 이거 유명했던 것 이미지 같은데. 세탁이 너무 좋게 된 거 아닌가요? 출사표는 수능에도 나온 그 명문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삼국지는 삼국시대가 끝난 다음에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쓴 이제 정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국지연의는 명나라 때 나관중이 창작을 했던 이제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대 때 이제 나관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민간에서 흘러다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하고 거기다 좀 더 작가적 상상력을 이제 부여해갖고 책을 만든 거죠. 썰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철저하게 정사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좀 제가 알고 있는 판타지들이 좀 깨지는 날이 되는 건가요?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유비, 관우, 장비 그 삼형제의 그 우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친형제는 아니지만 형제. 그건 맞나요? 도원결의는 없습니다. 진짜요? 시작부터 아주. 도원결의가 없다고. 네, 정사에는 도원결의는 나오지 않아요. 복숭아 그 과수원 없어요? 아니 딴나무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의 정이 형제간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위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사이가 비록 형제간이라 하지만 그 정은 부자의 정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원결의는 소설에서 이제 첨가가 된 거고요. 출이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갈량이 활약했던 시기하고 예. 소설이 나온 시기하고 거의 뭐 천년보다도 훨씬 더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시대의 태조 왕건하고 이 김영철 선생님 나왔던 그 태조 왕건 드라마의 시간차 거의 그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비유가 어머 세상에. 근데 이제 그렇구나, 적대네. 그런데 이제 그 김영철 나오는 그거 보고 아 나 궁예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하는 거 약간 무리수일 것 같잖아요. 이거 4달러밖에 모르잖아. 그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4달러는 장군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건 뭐야? 아 그건 궁예. 예. 이건 궁예 맞잖아. 그게 이제 궁예 태조왕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란이 온다니까. 4달러는 장군의 아들. 이거 막 헷갈리게 된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너무 그 삼국지 문외한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아는데 이 중국의 삼국이라면 사실 그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어렵긴 하거든요. 네. 지도를 한번 사용을 하면 수환 시대 때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전체 13개의 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연주와 청주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주인공이 바로 조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비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이 익주, 지금의 이제 사천 지역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파촉이라고 불렀었죠.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천탕면 좀 드시면서. 아우 맛있다. 저 양주, 손씨 집안의 이제 근거지가 돼서 오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서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제갈량이 태어나는데 서주 대학살이라고 해갖고 조조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서주에 이제 백성들을 대거 사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갈량이 서주에서 형주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주로 옮겨온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됩니다. 三弟说的痛切，当服一大白。管他们叫腐儒呢？腐儒是什么呀？我们三兄弟进山访贤，有如登高拜天。刘备斗胆请你出山相助，先生不出，苍生无救。主公，诸葛亮愿效犬马之劳。 삼고초려 뭐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이제 뭐 그렇죠. 재능 있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정성이 좀 필요하다. 유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하고 네. 또 그런 것에 감동을 해서 평생 또 주군으로 섬기게 되는 고도로 연출된 만남. 삼고초려. 3번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좀 일합시다라고 했다는 거 이런 거는 유비가 또 굉장히 인재를 얻기 위해서 그러네.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뭐 유비는 사실 뭐 그런 뭐 갈망이 좀 있고 네, 파이팅도 있었는데 왜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형님이 좀 약간 손 아랫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부리면 괜히 옆에 동생이 동생들. 뭐 하는 거야? 형님 하지 마세요. 너 이씨 제갈 그치. 너 우리 형님 어떤 분인 줄 알고 지금 그랬거든. 한 번 찾아왔으면 바로 따라올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무력이 있는 관우 장비니까.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3번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관례였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마음에 드는 데서 오퍼가 와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는. 2번 정도는 약간 거절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후한 말에나 통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요즘 매너인 것 같이 같고요. 그 이제 빨리빨리 요즘 시대에는 같을 예. 때는 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삼고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셋밖에 없어 이랬던 상태인데 거기 이제 제갈공명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하고의 거리, 관계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섭섭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정사에서도 관우라든지 장비가 많이 불평을 해요. 그때 이제 유비가 그 유명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갈과 나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사자성어 수어지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수어지교. 제갈량을 얻고 드디어 이제 용병 집단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제갈량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위치가 좀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나긴 했나 그래서 봐요. 이제 제가 유비한테 제갈량이 갔다고? 거기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나쁜가 보네. 라면서 딴 인재들도 이제 같이 모여들 정도로. 명성은 꽤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갈량은 어떤 상태였었느냐 와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샌님 타입의 학자만은 아니에요. 정치에 꿈이 있었던 사람이죠. 야망이 있었구나.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망 있는 제갈량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조조한테는 못 가겠는 거라. 조조가 서주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모습 그런 거를 봤다? 그런 게 젊은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약간 한이 돼가지고 조조 내가 복수하고 만다. 어떤 조조와 싸우려는 마음 이런 게 평생 동안 불탔던 게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자신이 서주에서 겪었었던 것들 자체는 뭐 영원히 잊기 힘들었겠죠. 서주 대학살 때문에 뭔가 복수심이 있었는데 자기를 불러줄 뭔가 주군을 기다렸던 거예요. 뭐 유비도 제갈량이 간절했지만 제갈량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유비가 그야말로 딱 맞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제갈량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만나서 악수 반갑게 하고 야 지금부터 우리 원팀이야.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3번 정도는 찾아와야지만 자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명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임협의 그런 질서를 갖고 있어요. 제갈량이 생각하기에 이걸 깨지 않으면 이 팀 자체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삼고초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임협으로서의 한마디로 이제 껍질을 벗는 거죠. 창업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갖추게 하는 모든 것이 고도로 연출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외모도 준수하다고 하고 발명도 잘하고 뭐 지략가고 약간 지금까지는 단점이 없는데요. 너무 완벽한 인물 그러니까요. 같은데. 여기다가 뭐 더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자면 정세를 읽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일단 송건하고 천하를 3분하는 거죠. 근데 형주 북부를 차지를 하고 익주를 차지한 상태에서 낙양으로 올라가고 장안을 옆에서 친다면 이 조조를 능히 제거할 수가 있고 조조를 제거한 다음에 북중국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손씨가 있는 양주를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라면 정말로 제갈량이 생각했었던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시절에 이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 건데 형세랑 막 이런 걸 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이제 뛰어난 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헷갈리는데. 실제로 적벽 대전, 네. 삼국지에서 뭐 가장 유명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유비가 송건하고 손을 잡고 조조를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면서 제갈량이 제안한 그 전략 그렇게 맞아드는 듯 했지요. 결국은 뭐 맨 마지막까지 가면 그래도 먹혔느냐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삼고초려를 통해서 제갈량과 유비가 이제 한 팀이 되고 네. 천하 통일을 꿈꾸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수어지교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는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유비랑 제갈공명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지극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군신관계 그럼 단적으로 보여주고 제갈공명을 충신의 아이콘으로 설명하게 하는 장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유비가 이제 유언 남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좀 별로다 싶으면 자네가 그냥 임금이 되게 얘 그냥 제끼고 네가 그냥 날아 먹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제갈공명이 막 덜덜 떨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장면이죠. 네. 예, 바로. 父王，丞相来了。臣 그렇죠. 관우장비 이미 다 떠나가지고 则大业可成，汉室可行。 결국은 천하 통일을 못하고 이제 유비는 눈을 감는 장면. 20几年过去了，卿之才，胜曹丕、孙权10倍、100倍。有卿在，必能安邦定国，终成大业。至于孺子阿斗，你愿意辅佐就辅佐他。如是你觉得他不成大器，你可取而代之，自立传属，承继帝位。 陛下， 이건 사실이겠죠. 예, 정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즉 제갈공명을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수예요, 진수. 당대인의 목소리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진수는 이 장면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자의 지위를 그대가 스스로 차지해도 좋다. 그래. 이거는 약간 왕이 돼도 좋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못하다면 네가 차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찬탈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신하 입장에서 뭐냐 이 역적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신하가 예 그것이 주군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사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만화에서 보면 귀 크고 좀 이렇게 눈 축 처져갖고 정말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죠. 온화한 인상. 예. 예. 근데 실제로
당시에 유비를 뭐라고 했었냐면 효웅이라고 불렀어요. 효가 뭐냐면 올빼미 효자예요. 맹금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나운 사람이고 야심만만한 사람인 거죠. 유비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제갈공명이 이미 상당한 자신의 이 세력이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고 맘만 먹으면 이 사람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쯤은 포기한 게 있는 걸 수도 있고 반쯤은 자기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갖고 내가 네 생각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반협박조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신하로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정말 난명 중에 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안에 뼈가 있었네. 와, 약간 소름 돋는 대목이네, 어떻게 보면. 너무 서늘한데요, 뭔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반어법적으로 이런 거 있죠. 반전인 이제 걸?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옆집 영감이 아들이 홍삼 사줬다고 엄청 자랑하더라. 아유 홍삼 넌 그런 거 사는데 돈 쓰지 마라. 그치, 그거 이러잖아. 아우, 홍삼. 뭘 먹어, 그 유난이지. 어휴, 난 죽어야지. 홍삼도 못 먹는 거. 빨리 죽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홍삼 사갖고 가야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래 공명 너 똑똑하지. 내 아들은 좀 안 똑똑한 것 같아. 네가 왕하든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간 이렇게 저절로 되기 마련이잖아. 아니, 그래서 진짜 그걸 좀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요즘에도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앞뒤 상황 다 봐서 그 맥락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그때 뒤에 배경을 생각해 보면 되게 약간 좀 섬뜩한.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쨌든 반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반 정도는 경고다. 이렇게 반반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근데 경고가 훨씬 더 크지 경고가 않았을까요? 크다. 네. 약간 40년 넘게 전 삼국지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멋있는 장면인 그치, 줄 그렇게 돼야 알았는데 되는데. 약간 속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길 바란다는 걸 깔아놓는 말이라. 제갈량이 뭐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결국은 이 아들 곁을 뭐 지키면서 지키나요? 임금님으로 잘 모셨으니까 또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또 캐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시 이제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거든요. 황제 유고시에, 즉 황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린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해갖고 스스로 정치를 하지 못할 때 황제의 역할을 고스란히 이양받아갖고 황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황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황제에 찬탈을 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곧 그래서 충신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인가 아닌가 그걸 들어보면 됩니다. 제갈량이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글. 출사표. 그렇죠. 출사표죠. 사실 제갈량의 출사표는 네모였다. 앞에 사실이 붙은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출사표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교수님 어지러워요. 제가 한자 포기하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게 출사표가 길지 않아요. 한 800자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소인이란 말도 있고요. 예? 하나 더 한글 준비했습니다. 버전. 예. 진작 주시죠. 교수님.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그죠? 제가 좀 예,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모두 선량하고 진실하며 따라서 선제께서 발탁하여 폐하에게 남기셨으니 궁중의 일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그들에게 물으신 이후 시행하시면 크게 이로울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신을 비천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송구스럽게도 몸소 몸을 굽혀 신의 오두막을 3번이나 찾으시어 당세의 일을 신에게 자문하셨습니다. 이제 멀리 떠남의 표문을 올리니 눈물이 흘러 무슨 말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절절하네요. 그냥 절절한 느낌만 드세요?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약간 자기 자랑 같은 게 조금 강하게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제가 살아계실 때 뭐 자기를 삼고초려 했던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약간 나를 이 정도로 대우했다. 그래 이거지. 내 아버지 우리 집에 3번이나 찾아와갖고 그때 같이 우리 사우나도 가고 약간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왜 그러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랑이 이걸 왜. 많네. 혹시 이 출사표에 선제 그리고 폐하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각각 몇 번씩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겠어요? 선제가 문제가 더 많아요. 선제가 예. 훨씬 많네요. 선제가 13번 나오고요. 대신 폐하는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제갈량이. 내가 지금 한왕실의 이제 부흥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출정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다 마련해뒀어. 그리고 그건 하나같이 다 니네 아버지가 결정한 거거든. 그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큰 문제 안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충성스러운 그러네. 신하의 말일까요? 충성하고 좀 약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 해놨어. 그리고 약간 이 느낌이 있어. 가로 열고 내가 잘라서 가로 닫고 약간 이런 거 있어. 그렇죠. 넌 결제만 해. 너희 아버지가 3번씩이나 왔어. 뭐 해석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우리가 한번 봐본 거는 기존의 선입관에서 좀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그 당시의 정세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보자. 뭐 이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오, 출사표는 뭐다? 출사표는 지자랑이다. 예. 홍 교수님은 네모 뭐라고? 네모다. 출사표는 맡김 요리다. 즉 오마카세다. 오마카세다. 아하.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넌 먹어라. 좋아하든 싫어하든. 넌 먹고 칭찬만 해. 맡긴 요리다. 그렇죠. 오. 맡김 요리 먹을 땐 무조건 칭찬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예. 장국만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국 더 주는 게 어디예요? 전 장국 매번 먹거든요. 배고프네요. 예. 아직 저희가 제갈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 반전이 있나요? 예. 좀 센 게 하나 남아 뭐 있습니다. 더 이상 센 게 뭐 있지? 우리 출사표도 엎었는데. 이미 지금 도원결이 없었던 것부터가 전 너무 지금 충격인데. 알려진 것처럼 제갈 공명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가장 큰 사건은 5차례에 걸친 폭벌입니다. 平定南方后，为保刘备，天下震动。传命，兵分2路。 拖出去，无视行刑。丞相，谢丞相。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5번을 진행했을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서주 대학살 그것 때문에 조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위나라도 싫고 뭐 시간도 많이 지났거니와 이 시점이면 사실 조조 그 자체도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이 뒤 지났나요? 시점이거든요. 어떠세요, 백알량 씨? 근데 이제 뭐 뭔가 자기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유비한테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야 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됩니다. 5번 한 게 아닌가. 예. 일단 제갈량이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한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였었죠. 한실. 예, 한왕조를 이제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예. 게 있었어요. 한실 부흥은 촉한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촉한의 국시예요. 예. 근데 이 국시를 외면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근데 북벌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네모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지? 그냥 명대사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전화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뭐지? 그 제갈량이 찍은 어떤 절세 가인이 있어서 넌 내 여자니까 이걸로. 그거 아닙니까? 저 문구는 그거잖아요. 그 앞서 본 영상에 잠깐 힌트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유비 생전에 제갈량은 군사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까 이 북벌이 첫 번째로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끄는 작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었던 게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군사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서 어떤 지휘를 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였었거든요. 중국 고대 상황을 보게 되면 군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황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황제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누굴 내보냈냐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게 돼요. 그럼 장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갖고 인재도 선발하고 그 인재 선발한 사람들하고 전쟁도 수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군사권을 온전하게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건데 제갈량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군사력에 있어서는 좀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군사권까지 완전하게 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북벌을 계속함으로써 군권까지 그쵸. 장악을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이야기에서는 뭐 제갈량이 무슨 뭐 동남풍도 막 빌고 뭐 화살도 얻어오고 그래. 군사를 이끌고 뭐 별을 완전 대활약을 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렇게 정사를 보게 되면 군사권은 관우하고 장비가 장악을 하고 있죠. 특혜도. 네.
사실 뭐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도 내전이나 이렇게 예. 굉장히 길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상황들을 보면 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나면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지는데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듯한 이런 게 발견될 때가 요즘에도 사실은 그런 군벌들한테는 나타나니까. 예.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낱말을 뭐 채우자면 이렇게 하면 뭐 확실한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권력을 점점 키워가는 느낌이 더 드는데. 네. 그럼 약간 출사표 내용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군을 좀 장악하고 나가니까 전쟁터 나간다. 이 비어있는 조정 쪽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이제 막 바꾸지 말고 인사발령 새로 하지 말고 그대로 냅둬라. 그러니까 단속한 거야, 단속한 네. 거야. 근데 우리의 제갈량을 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갈량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저희가 이 제갈량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인재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방책을 찾아갖고 최대의 결과를 내려고 애쓴 사람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면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마도 지금까지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